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조금 전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거기에 어제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오일은 12거래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하루 사이 7% 넘게 폭락한 상황입니다. 자, 이 폭락폭이 일단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사우디 쪽의 감산 선언에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는 오일의 약세가 또 언제까지 어느 가격대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유가 관련 소식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상호 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브렉시트 관련 이슈들과 또 중국 증시 상황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친다라는 또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프닝 이슈부터 짚어드리면서 실시간 속보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 시장의 예상치 좀 부합하는 내용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를 비롯해서 오일 관련돼서도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이 전략들을 어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수요일 저녁 신세계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데요. 다들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크루드 오일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S&P까지 여러 가지 지금 월물이 이제 만기일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낙폭의 흐름과 또 상승의 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일 미증시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크루드 오일의 과연 끝은 어디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장입니다. 일단 어제장의 가장 빅 이슈였던 오일이 좀 거의 폭락세를 좀 기록을 한 가운데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12시 30분에 오일에 대해서 이제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어제장의 큰 폭의 움직임 이후 재고 발표 안에서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일단 어제장 본장에서는 뉴욕 지수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이어간 상황 속에서 현물과 선물 쪽 좀 번갈아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의 S&P 500 선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에서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서 0.39% 상승세면서 2739.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어제장 S&P 500은 하락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은 상승으로 강보합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6,881포인트 선으로 0.40%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정말 오랜만에 유로FX가 반등에 성공합니다. 1.13160달러 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또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13달러 초반대 흐름 속에서 1.137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골드도 어제장 유로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0.28% 하락분으로 1,20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1,19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일장은 6% 넘는 급락세였습니다. 55.28달러까지 55 중반 라인까지 또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워낙 전일장 낙폭이 과대해서 좀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반등세로 1% 넘는 2% 가까운 상승세로 56달러가 회복이 됐고요. 56달러 초반대 가격인 3, 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 지수에 대해서 좀 혼조 흐름이 이어갔었던 상황이고요. 유로FX와 골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6% 넘는 급락 속에서 현재는 2% 가까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회담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전 움직임, 또 그 전에 이런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로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언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무역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낙관적인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 연합과도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역 관련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다양한 또 소기관 투자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더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2주 후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이 무역 협상 해결로도 끝날 수 있지만 냉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갈등 자체가 무역 갈등 때문만이라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아닌 이제 세계 최대 권력 자리를 놓고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협상 불가일 뿐만 아니라 냉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요, 미국 행보를 보면 무역 자체보다 중국 길들이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비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내비친 만큼 실제 무역 때문만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업가적인 기질과 또 뭔가 기선을 제압하려는 이 협상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중국을 좀 더 길들이기 위한 것이 더욱더 좀 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내년 3월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는 승리 선언과 함께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에 지금 연준의 점도표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고정 투자의 둔화 흐름은 이 달러 강세와 또 높은 실질 금리 등으로 이 부정적인 여파가 나타날 것이고 또 고용의 성장세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FOMC에서도요, 기업 고정투자 증가세는 연초의 빠른 속도에 비교해서 이제 moderated, 완만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향후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제닛 앨런 전 연준 의장이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이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들의 경제 여건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통화정책 정상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또 3-4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연준이 이 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융시장 위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다른 상황이 동등하다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를 올리기 전에 여러 요인이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미친 짓이다라고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머가 경고를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투입, 인풋 요소인 미래 인플레이션이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제 crazy,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머 역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에 압박을 좀 가하고 있고 금리 상승은 역내 부동산 수요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요, 뉴욕 증시 저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약세 전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아직 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좀 우려 섞인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측정하는 Bull and Bear Indicator가 이제 지금 3.1 부분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점 매수 신호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제 Bull and Bear Indicator는 0에서 10 사이로 이제 측정을 하고 0에 가까울수록 약세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UBS는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급락한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말 이제 주가 상승 랠리가 아무래도 뭐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11월은 10월에 비해서 주가가 뛰는 달이긴 하지만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지난달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증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와 또 아이폰 판매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를 $240에서 $209로 13%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 투자 의견은 지난 2월 6일부터 제시했던 중립 그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이폰 판매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하고 연말까지 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후퇴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환시에서 유로화와 또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에서 지금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인 적도 있는데요. 한편 연말까지는 강달러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꾸준히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연준의 공격이 역시 달러 가치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이 달러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약한 경제 성장과 공공부채에 대한 실효금리 인상으로 2019년의 재정 적자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접근을 막는 위기로까지는 변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뭐 이탈리아와 EU의 분쟁은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가 브렉시트 초안 합의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하는 이런 내각과 의회 승인 등 많은 단계가 아직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영국 의회가 승인을 한다면 파운드화가 1.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브렉시트 초안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파운드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0달러 선을 넘어드는 등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또 혼조세 보이면서 또 하락세 또 보였다는 소식이고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유가 관련 소식에 폭락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여느 때보다 오일과 지수가 상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제한 군인의 날로 공휴일이 꼈기 때문에 원유 재고가 또 하루 밀리게 됩니다. 목요일 15일 밤 12시에 발표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경기 둔화와 그리고 애플의 부진 그리고 유가의 폭락 속에서 상승 모멘텀이 실종된 시장의 모습입니다. 침울한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전일장의 6% 넘는 급락 속에서 러시아와 오펙 감산 의제에도 불구하고 12일 연속 하락을 기록한 신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 넘는, 이제는 2%가 넘는 상승세로 56.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P 500은 하락 마감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가까스로 좀 된 상황 속에서 지수는 오늘 두 지수 모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을 주시네요. 지난번에도 업을 주셔서 그 안에서의 흐름 잘 또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아랫꼬리,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를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 오늘 몸 좀 안 좋아서 기사 제공을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네. 등치는 큰데 관계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S&P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2745포인트의 변곡점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기준으로는 6900 라인인데요. 지금 이 6900 라인을 넘어가느냐 또 S&P는 2745 라인에 안착을 하느냐가 오늘의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지 없을지 지금 관건이 될 듯하고, 이제 본장 개장 전까지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었는데요. 여기서 이 변곡점인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먼저 나스닥 기준으로는 6,950까지는 좀 상승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음 S&P 기준으로는 2,755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단기 반등세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지수에 대해서 단기 반등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가 지금은 2742.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의 흐름보다는 좀 갈수록 상승 여력이 두터워지면서 지금은 일단 일봉상으로 아랫꼬리로 지지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의 단기 반등은 2755라인까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짚어주셨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6,895.75포인트입니다. 0.57%의 상승세인데 6,950까지의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S&P보다는 나스닥의 그 상승 반등폭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위쪽으로 반등할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가격대인데 현재 부근에서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네,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 나스닥이 지금 6,900포인트에 지금 변곡점이 위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큰 상승폭이 나오려면 꼭 지지가 돼야 되는 포인트는
6,815 라인입니다, 오늘. 네, 6,815 라인이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지금 동력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6,900 라인에 지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맞고 조금 본장 개장 후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눌림시 매수 접근을 해서 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금 그 6,900 라인이 저항대가 되어서 매도 흐름으로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황적인 분석을 좀 살펴보자면 애플주의 주가가 실적이 지금 양호하게 나오지 않고 전망치에 대한 것이 불투명지명해서 지금 많이 내렸었는데 하지만 저가 매수세도 지금 오늘은 확실히 밑꼬리를 달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부진한 실적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대장주는 대장주입니다. 워낙 낙폭이 많이 빠졌을 때 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고는 그런 유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950까지의 반등 목표가를 보고 계시지만 일단 6,815 라인이 지지가 될 때 이 매수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해서 지수에 대해서 단기 반등 전략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개장이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개장 후에는 또 상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 이제 강한 이제 인플레이션 이 부분,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발표 이후 또 다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150포인트 넘는 뭐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개장 출발 때는 또 어떤 출발 모습을 보일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증시가 여느 때보다 오일 시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다양한 경제 지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0.3% 증가로 나왔죠. 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회담 재개 소식이 들려왔지만 증시를 부양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일 시장의 변동성에 더욱더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잠시 후 뭐 오일 이슈 때 좀 더 오일 관련 이야기들은 자세하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한편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브렉시트 초안 합의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합의안을 마련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멀죠. 승인 절차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영국 내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해서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17개월 만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한 지 17개월 만에 조건 합의를 했는데 사실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유예 기간 같은 관세 동맹 이런 부분 잔류가 21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이 사이의 국경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될 거고요. 또 한편 이제 여전히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도 높기 때문에 이 사퇴 압박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유럽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탈리아 예산안을 수정하라는 요구 계속해서 했는데 이탈리아는 수정 거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공포에 대한 이 부분이 다시 좀 부각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탈리아 관계자는 수정 대신에 기존 GDP의 2.4%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적자 목표 수정안을 좀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이제 유로존의 이 부분은 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또 향후 마찰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타국으로 치달을 만큼의 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도 지배적이고요.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은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북미 협상 회의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상 동력 살리기에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북미 2차 회담을 이제 언급하고 나서 미뤄졌던 이 회담이 다시 또 조만간에 재개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뉴욕타임즈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대단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알려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반박을 하고 나선 거는 언제나 이렇게 북한이 기만 전술을 쓴다라는 협상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좀 차단을 하고 북한의 대화 동력을 좀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트위터를 보면은 이제는 이제 프랑스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에 매겨지는 관세가 좀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중국에 이어서 또 EU와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지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낮은 마카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려고 독자군 창설을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 창설을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인데요. 그러면서 나토 부담금이나 더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방위하는 데 쓰는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unfair하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프랑스 그리고 또 북핵 관련 이야기들을 또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올지 또 혹시 방송 중에 나오는 속보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관련돼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지표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네요.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왔습니다. 0.3%로 나왔는데요.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 대한 소식이 꾸준하게 나오는데요. 구겐하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 개장 전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지만요. 이제 지금 개장이 한 5분도 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장 초반의 흐름과 그리고 장 중의 흐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맥쿼리는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6.2%로 전망한다라는 소식까지 추가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5분도 남지 않았는데 오일로 바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급락 속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매매하셨는지 궁금한데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지금 2%가 좀 훌쩍 넘어가면서 2.3941%의 상승으로 56.60달러에서 거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을 오기 전에 회원님들과 좀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결국은 손실분으로 좀 끝났습니다. 저의 불찰이고요. 크루드 오일이 진입을 할 때마다 좀 횡보세가 심하면서 저희가 그 컷만 주고 좀 상승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부분은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역시 상승입니다. 일단 1차적인 상승 부분은 56.25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곡점에 56.60 라인에 기준치 선인 딱 걸려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금일 57.50까지 1차적인 상승, 또 두 번째로는 58불이 넘어가는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6.60달러가 막 돌파가 되면서 56.64까지 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그 크루드 오일을 총 3번 정도 진입했었는데 55.83, 55.73 라인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컷을 짧게 잡아서 오늘 진폭의 안에서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넘어야 될 모든 선들은 정배열이 지금 되면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은 좀 어려운데 만약에 크루드 오일이 미국장에 개장하면서 56.10 라인까지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매수 조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셨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제 개장 이후 가격대에 따른 접근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현재 56.57달러입니다. 56달러 중반, 중후반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56.10달러에 조정을 받았을 때, 눌렸을 때 그때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인가요? 네, 손절은 한 21
한 틱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손절폭이 좀 짧아서 저도 컷이 네. 좀 났었는데요. 그래도 길게 보는 장세는 지금 만기일도 남아있고 크루드 오일이 12월물이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컷은 좀 타이트하게 항상 손절을 설정하시고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56.10까지 눌려진다면 매수 조건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까지 12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다 맞물려서 현재의 가격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만기 전후로 이 전략은 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한 네. 2거래일 전에는 차월물로 거래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정도에 지금 만기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목요일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뭐 매매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하루 손절과 익절 또 청산 가격을 정해서 매매하는 접근법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네, 크루드 오일은 뭐 어제 이미 차익 실현 매물 물량과 맞물려서 하방 낙폭을 크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제 58.85 라인에 매도 접근을 했었는데요. 큰 수익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한 30-40틱 정도인데 결국은 하방의 낙폭에 큰 낙폭을 이뤄내면서 매도세가 진행 중이었는데, 오늘 저는 크루드 오일의 하단 저점을 54.90 라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4.75까지 좀 떨어지면서 다시금 54.90 라인에 안착을 하면서 상승비로 이어가는, 그리고 금일 55.27이 시가 라인인데요. 시가 라인에 안착을 하면서 네. 더더욱 큰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56.60을 넘어간다면 더더욱 오늘 큰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이전에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됐던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개장 이후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S&P 500 지수는 2,744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0.56%의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네요. 6,900선 다시 돌파를 합니다. 6,910포인트까지 0.90%, 82%의 강보합권. 일단 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유지가 됐었던 상승세를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선물시장 쪽에서의 개장 소식 알려드렸고, 본장에서도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0.75%, 그리고 S&P 500은 0.78%, 그리고 나스닥도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데 0.92%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오늘 상승 방향으로 매수적 관점 전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상승 출발했고 탄력적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도 기분이 쏙 좋진 않습니다. 오늘은 좀 회원분들의 죄송해서 그런데, 일단은 무역 관세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행정부의 고위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내보내면서 결국은 이것이 좀 반영되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이 시총 1위답게 낙폭이 크게 있었지만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는 좀 메리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저가 반등세인 것 같고, 큰 폭의 흐름을 보자면 단기 반등세이지 아직 나스닥이나 S&P 기준으로 다우까지 큰 폭의 흐름이 상승세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단기 반등세이다 보니 단기 상승세로 좀 접근을 하시고, 또한 지금 통화 상품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변곡점에 이르면서 지금 좀 애매모호한 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매매를 하는데 좀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반등으로 좀 살펴보시고, 나스닥을 이끄는 대장주인 애플에 대한 부분은 현재 0.63% 올라가면서 1.12포인트 상승세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물 쪽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1% 내외의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살펴보셨던 선물 시장도 역시나 S&P와 나스닥 모두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가 되면서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지금 뭐 전일에는 좀 혼조세로 이어갔고 좀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장의 이 출발이 어제장 비교해서 더욱더 강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소식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박나경 캐스터 개장 소식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지수 이슈에서 뭐 크게 많이 이제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술주의 오늘 반등이 좀 상승 견인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의 뭐 기업들의 호실적도 상승 탄력을 좀 넣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여느 때보다도 오일 시장과의 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면서 오일 가격 반등에 또 지수도 역시 함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이제 개장 전에 좀 0.5% 넘는 이제 급락이 아니라 상승이죠. 이 부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나 또 구겐하임 측에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지수의 하방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오늘 개장 전부터 좀 상승세 보였다는 소식이고요. 빵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출발세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CPI 0.3% 상승분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다음 달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 이야기가 또 지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관성이 크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방송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오일도 반등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반등도 함께 좀 어우러져서 지수에 대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상승이 오늘 단기 반등으로 좀 바라보셨던 마스터님의 좀 전망 아래에서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지수가 중요했는데 마스터님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가 저희가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현재 가격이 56.55달러입니다. 56달러 중반대에서 여전히 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56.10까지 눌렸을 시 그때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뭐 외신 소식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박나경 캐스터 오일 소식은 어떤 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일 가격 이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내달 이제 12월 오펙 12월 6일 회의에서의 감산 전망 이 부분 논의 때문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우디의 감산 소식이 그날 하루만 좀 반짝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력이 좀 미미했다라는 분석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펙과 러시아 등 이 주요 산유국들이 오펙 회의에서의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이 또 오늘 시장의 가격 움직임의 요인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이제 내년 140만 배럴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다. 라고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 140만 배럴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좀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줄리어스 베어 스위스 은행 쪽에서는요. 이란 제재와 또 베네수엘라의 공급 우려, 사실 이 부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과잉 공급 우려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또 요즘의 이슈는 과잉 공급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또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려는 건데요. 또 오일 가격의 압박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오펙과 주요 국가들의 증산,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 왜냐하면 수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IEA 측에서는 2018년 남은 기간과 또 2019년의 수요 전망을 하루 130에서 140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월 6일에 오펙 회의에서 감산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관들이 다양하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또 12월 6일이 또 주요한 또 이벤트의 오일 가격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EIA 측에서는 미국 셰일 오일은 2019년 계속해서 증산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상반기에 1200만 배럴 거의 육박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 셰일 오일 때문에 오일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너무 많은 또 증산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펙과 러시아 또 미국 셰일 오일까지 꼽히고 있는 점 좀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마켓워치에서 이제 유가 하락의 원인을 5가지로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좀 정리한 건데요. 공급 과잉 이슈, 그리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제외국들이 선정됐다는 점, 그 다음에 연말로 향해 가는 계절적인 특성,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저유가 선호, 비판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산 셰일 오일의 증산, 이 5가지 요인이 주요 지금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일 이슈 역시 또 실시간으로 변화무쌍한 시장인 만큼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감산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고인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 여전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격도 압박 속에서 가격이 또 쉽사리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장은 2% 넘는 급등 속에서 일단 지수에 대한 영향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5일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어느 장이죠? 어제 장에 유로 FX가 좀 반등을 이어갔고, 오랜만에 또 달러가 하락세로 이어갔었던 상황인데, 달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뭐 달러 인덱스 가격을 좀 함께 봐볼까요? 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지금 96.99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97 라인은 좀 이탈이 됐지만 여전히 96선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자, 전일장에도 뭐 반등을 했었지만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1.132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장도 반등을 하면서 1.13 라인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바닥을 좀 찍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이 달러와 유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그 통화 상품에 관해서는 일단 파운드를 공략을 좀 해왔었는데요. 네. 네, 파운드가 결국 체결이 안 됐습니다. 한 틱차로 체결이 안 되면서 낙폭을 좀 과다하게 70틱 정도가 무려 내려갔었는데요. 네, 뭐. 그런 일이 해외 선물하다 보면 비일비재 하는데 또 쿨하게 넘어가고, 일단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96.70 라인까지는 좀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로에 관해서 연동을 좀 짓자면 유로에 지금 바닥을 찍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되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단지 유로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1.13400 라인을 완벽하게 좀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다시 상승비로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과 오늘장까지 그래도 1.13 라인 초반대는 지지가 됐기 때문에 바닥 여부는 아직까지는 바닥이다라고 좀 접근을 할 수가 없지만, 오늘의 상승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은 1.13400달러 라인이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어야만 추가적인 매수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유로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6.70까지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97 다시 또 회복이 됐거든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96.70까지 하락 예상을 말씀드린 만큼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유로와 같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골드에 대한 흐름인데, 자, 골드도 좀 주요 기준 라인에 좀 걸쳐 있어요. 1200달러 내외로 또 공방을 또 치열하게 벌이면서 현재는 다시 1200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또 오프닝 했을 땐 1190 라인이었잖아요. 네. 골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많은데요. 골드도 오늘 1202.2 라인에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손실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1206 라인에 지금 1206 라인으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골드는 확실히 매도 뷰가 지금 정확합니다. 네, 골드는 안전자산으로 대한 메리트가 상실되면서 낙폭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일 시가 라인이 1202.8 라인입니다. 시가 라인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표로 좀 보기가 어렵다. 단 달러 인덱스가 좀 내리면서 다시 골드가 상승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뭐 상승뷰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1200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1197라인까지 1차 낙폭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차 낙폭 지점은 1190라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200달러가 이탈이 되면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달러 인덱스와 연동성을 좀 보자면요. 통화 상품이 뭐 교과 서지로 반대로 간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달러 인덱스와 정확하게 연동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골드 상품 따로, 유로 따로, 파운드 따로 제각각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유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보자면 오늘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시가 라인이 1.13250 라인인데요. 시가 라인에 좀 안착을 한 모습이지만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골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1200 라인의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요즘에 좀 접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많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좀 만나보셨고, 최근에 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유로와 골드에 대한 흐름이 좀 같이 일어나서 여쭤봤고요. 문자로 시청자분께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천연가스 질문인데요. 이전에 천연가스가 좀 급증을 했을 때도 좀 짚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끝자리 6093님의 질문이고요. 오늘 천연가스가 20% 급등 후에 횡보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저희가 좀 줄여서 간략적으로 좀 문자를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 천연가스 가격대 살펴보시죠. 지금 4거래일 연속 엄청난 상승이고 오늘은 7.96% 상승한 4.396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늘 일봉상으로의 고가를 보시면 4.929선까지 기록 21% 급등 맞네요. 마스터님, 천연가스 어떻게 보세요?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많았었는데 네. 해외 선물을 10년가량 하면서 20% 정도 데일리로 이렇게 올라온 상품은 처음입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아마 처음일 것 같는데 뉴스에 관해서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거의 천연가스에 관련된 뉴스는 거의 지금 접근성이 어려운 측면이고 블룸버그라든지 RJO까지 모두 다 천연가스에 대한 언급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단지 오늘 20% 지금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이란 쪽에서 지금 원유 그 재고 감산과 맞물리면서 이란 제재 크루드올과 이런 감산 찌라시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감산을 좀 중단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확인된 바는 없다. 순전히 이런 증권가 찌라시에 의해서 좀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0% 정도의 지금 강한 상승폭이 데일리 기준으로 나왔다. 이것은 좀 예측 범위 밖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처럼 이렇게 좀 움직임이 너무 좀 가파르게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항상 좀 유의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까지 저희가 또 살펴드린 상황인데요. 지금 크루드오일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56라인 중반대를 좀 훌쩍 넘어가네요. 56.70달러로 2.5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 주셨잖아요. 네, 쭉쭉 잘 가고 있네요. 네, 아쉽게 조금 더 내려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네, 56.20 라인까지밖에 좀 낙폭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57부를 좀 안착한다면 추가 상승세 아까 말씀드렸던 57.50 라인까지는 좀 미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지수도 S&P 500 2755라인까지의 목표가 보셨는데 지금 벌써 2746라인까지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의 목표가 상승 여력을 6950라인 보셨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915라인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신세계 시간 안에서 못다 이룬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는 또 절제마스터님 무료 톡방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제마스터 5글자 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또 만나볼 수가 있고 오늘 방송 안에서도 좋은 전략을 나누셨기 때문에 이후까지도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좋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빠르게 그리고 아주 바쁘게 이어갔는데 절제마스터님 아프신 와중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요즘 늘 매매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바고요. 이렇게
뭐 교과서적인 접근으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손익절을 거시고, 일단 오늘의 뭐 손실이 났다고 해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내가 졌다. 내일 또 큰 수익으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매매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의 장의 분위기 또는 뭐 흐름에 따라서 다채로운 좀 입장을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입장을 좀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장 안에서 또 좀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박나은께서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게요. 네, 방금 로이터 10분 전 기사입니다. 새로운 뉴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가가 계속 높다고 비판해왔고, 또 오펙이나 러시아가 감산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공식적으로 오일 공급, 이런 변동성, 이런 출렁임은 세계 경제에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뭐 계속 뭐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측에서 유가에 대한 안정과 또 공급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의 오펙과의 이런 대립이 더욱더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외신 쪽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